이번 시간에는 양식지 리포트인 운송장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빈 용지에 인쇄를 하는 것이 아닌 폼이 그려져 있는 양식지에 인쇄하는 리포트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송장은 한 페이지에 한 건의 데이터가 표현되고 있으므로 프리폼을 사용해서 디자인하겠습니다. 새 파일을 선택하여 리포트 파일을 생성해 주세요. 리포트에 표현할 데이터 구성을 위하여 먼저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겠습니다. 상단 메뉴 중 데이터베이스 선택, 그리고 연결을 선택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목록 중 에듀케이션을 선택하고 연결 버튼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합니다. 이제 SQL을 저장해 볼까요? 먼저 SQL이 저장된 텍스트 파일을 준비해 주세요. SQL 추가를 선택하여 아이디를 카르고로 작성해 주세요. 텍스트 모드로 이동하여 준비된 SQL을 붙여넣기 해주세요. 데이터 구성을 마쳤습니다. 디자인 편집기 탭을 클릭해서 이동할게요. 블랭크를 선택한 뒤 준비된 양식 사이즈에 맞게 페이지 설정을 변경합니다. 현재 작성 중인 운송장은 리스트 중에 사이즈가 없기 때문에 프리 사이즈를 선택해주세요. 너비는 203, 높이는 102로 설정할게요. 여백은 모두 0으로 설정할게요. 다음은 운송장 리포트에 사용할 폰트 기본 설정을 해볼게요. 상단 메뉴의 환경, 사용자 환경 설정을 선택합니다. 폰트는 HI 견고릭, 사이즈는 8로 설정해주세요. 컴포넌트를 추가해서 데이터를 표현해볼까요? 운송장 리포트는 한 페이지에 한 건의 데이터가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프리폼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프리폼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컴포넌트로 추가하겠습니다. 데이터셋 아이디는 카고로 선택하고 진행하겠습니다. 프리폼의 데이터 컴포넌트가 그려졌습니다. 컴포넌트의 위치 제어와 사이즈 제어를 하겠습니다. 양식지 리포트를 쉽게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미리 원본 사이즈의 양식지 이미지를 준비해주세요. 이미지 아이템을 선택해서 배경 이미지를 추가해주세요. 이미지의 원본 크기 옵션을 true로 설정합니다. 지금부터 항목의 데이터를 표현해 볼게요. 아이템 또는 테이블을 이용하여 디자인합니다. 먼저 운송장 번호와 일자를 표현할게요. 테이블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102열로 추가할게요. 운송장 번호는 마우스 우클릭하여 사용자 컬럼 추가 선택합니다. 운송장 번호 컬럼을 선택하여 매핑합니다. 폰트 사이즈는 12, 폰트 스타일은 볼드로 설정해 주세요. 일자는 UV 리포트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이용하여 표현할게요. 함수 사용을 위해 마우스 우클릭하여 사용자 컬럼 추가를 선택할게요. 일자는 today 함수로 표현하고 또 년, 월, 일 포맷을 적용하기 위해 포맷 함수도 사용해서 표현식을 작성하겠습니다. 수평 정렬을 오른쪽 정렬로 변경하겠습니다.
셀의 경계선을 표현하지 않기 위해 경계선 편집에서 경계선을 제거합니다. 데이터 컴포넌트의 위치와 크기를 이미지에 맞게 조절해주세요. 툴바의 바코드를 선택해서 추가해주세요. 바코드의 컬럼 매핑은 아이템 속성 탭의 코드 내용을 클릭합니다. 기본값으로 작성된 데이터를 지우고 운송장 번호 컬럼을 선택해주세요. 바코드 종류는 코드 128을 사용할게요. 바코드의 넓이를 50%로 제어할게요. 바코드에 텍스트를 포함하지 않기 위해서 텍스트 보이기는 폴스로 설정합니다. 배송지 코드를 표현하기 위해 일행 3열의 테이블을 추가합니다. 셀의 사이즈를 이미지 크기에 맞게 조절하겠습니다. 데이터 조회를 통해 매핑할 데이터를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셀에는 주소 코드 1 컬럼의 첫 번째 문자를 표현하고 두 번째 셀에는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문자를 표현하겠습니다. 셀 선택 후 마우스 우클릭하여 사용자 컬럼 추가를 선택합니다. 데이터를 잘라서 표현하기 위해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서브스터링 함수를 사용하면 원하는 인덱스의 데이터를 잘라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인덱스의 0부터 1까지의 데이터를 표현합니다. 샘플과 유사하게 글자 크기와 셀의 너비를 변경할게요. 두 번째 셀에도 역시 사용자 컬럼을 추가하여 인덱스의 1부터 4까지의 데이터를 표현합니다. 마지막 셀에는 사용자 컬럼을 사용하여 하이픈과 주소 코드의 컬럼을 연결해서 표현해주세요. 샘플과 유사하게 글자 크기와 수평 정렬을 변경할게요. 그리고 툴바의 테두리에서 테두리 없음을 적용하겠습니다. 미리 보기하여 결과를 확인합니다. 데이터가 잘리는 부분의 셀 또는 테이블의 너비를 조정해주세요. 이번에는 송하인 영수증을 표현할게요. 테이블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오행 2열로 추가할게요. 샘플과 유사하게 표현하기 위해 셀 병합과 테두리에서 테두리 없음을 적용하겠습니다. 송하인 영수증을 표현할게요. 더블 클릭하여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오른쪽 셀에는
사용자 컬럼을 추가하여 접수 일자라는 문자열과 데이터를 연결해서 표현하겠습니다. 헛다운표로 묶어서 문자열 입력 후 플러스 연결자로 today 함수를 사용할게요. 또 면허를 포맷을 적용하기 위해 포맷 함수도 사용해서 표현식을 작성하겠습니다. 사용자 컬럼을 추가하여 운송장 번호라는 문자열과 데이터를 연결해서 표현하겠습니다. 헛다운표로 묶어서 문자열 입력 후 플러스 연결자로 운송장 번호 컬럼을 연결해주세요. 운임 구분도 동일하게 문자열과 플러스 연결자로 운임 구분 컬럼을 선택하여 표현하겠습니다. 보내는 분과 받는 분은 이름과 연락처 두 개의 컬럼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용자 컬럼 추가를 사용하여 보내는 사람 컬럼 선택 후 슬래시 문자열로 구분자를 주어 보내는 사람 연락처 컬럼을 연결하여 표현하겠습니다. 역시 사용자 컬럼 추가를 사용하여 받는 사람 컬럼 선택 후 슬래시 문자열로 구분자를 주어 받는 사람 연락처 컬럼을 연결하여 표현하겠습니다. 마지막 셀에는 주소를 표현하겠습니다. 역시 사용자 컬럼 추가를 사용하여 받는 사람 주소 컬럼을 선택합니다. 샘플과 유사하게 글자 크기와 수평 정렬을 변경하겠습니다. 운임 구분의 수평 정렬을 중앙 정렬로 변경하겠습니다. 미리 보기하여 결과를 확인합니다. 물품 분류 항목을 표현하기 위하여 테이블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삼행 일렬로 추가할게요. 물품 분류와 비교를 보시면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셀 선택 후 경계선을 제거합니다. 컨트롤 키를 이용하여 선택해 주세요. 셀 선택 후 마우스 우클릭하여 사용자 컬럼 추가를 선택할게요. 물품 분류 컬럼을 추가합니다. 더블 클릭하여 샘플 리포트와 같이 작성합니다. 셀 선택 후 마우스 우클릭하여 사용자 컬럼을 선택할게요. 문자열과 비고 컬럼을 연결하겠습니다. 샘플과 유사한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 셀의 테두리와 너비를 변경하겠습니다. 미리 보기하며 작업해주세요. 미리 보기하여 결과를 확인할게요. 툴바에 바코드를 선택해서 추가해주세요. 아이템 속성 탭의 바코드 종류에서 코드 128을 사용할게요. 바코드에 텍스트를 포함하지 않기 위해서 텍스트 보이기는 펄스, 바코드 넓이는 50%로 설정합니다.
코드 내용을 클릭하여 기본값으로 작성된 내용을 지우고 운송장 번호 컬럼을 선택해주세요. 미리 보기하여 변경된 결과를 확인합니다. 배송 사원 정보 항목을 표현하기 위하여 이행 이열의 테이블을 추가하겠습니다. 샘플과 유사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셀병합과 경계선을 편집합니다. 한 번에 여러 개의 컬럼을 선택하기 위하여 컬럼 추가를 사용하겠습니다. 셀 선택 후 컬럼 추가를 선택하여 배송 지역, 배송 사원명, 사원 코드 컬럼을 선택하여 추가하겠습니다. 샘플과 유사한 형태로 수평 정렬과 폰트 사이즈를 변경하겠습니다. 미리 보기하여 결과를 확인합니다. 운송장 번호와 일자는 앞서 사용한 테이블을 복사하여 사용하겠습니다. 테이블 선택 후 복사, 그리고 붙여넣기 할 위치를 클릭 후 붙여넣기 합니다. 받는 분 항목을 표현하기 위해 서명 일렬의 테이블을 추가합니다. 셀 선택 후 테두리에서 테두리 없음을 선택합니다. 샘플과 유사하게 셀 크기를 변경하고 사용자 컬럼을 추가하여 주소 코드 3컬럼을 추가하겠습니다. 폰트 사이즈를 26으로 변경할게요. 두 번째 셀에는 받는 분의 성함과 전화번호 2개의 컬럼이 사용되기 때문에 문자열과 컬럼을 플러스 연결자로 연결하여 표현하겠습니다. 셀 선택 후 사용자 컬럼 추가를 사용하여 받는 사람 이름 컬럼과 공백 문자열, 그리고 받는 사람 연락처 컬럼을 플러스 연결자로 연결하여 표현하겠습니다. 폰트 사이즈도 11로 변경할게요. 세 번째 셀을 선택 후 사용자 컬럼 추가를 사용하여 받는 사람 주소 컬럼을 선택합니다. 폰트 사이즈는 11, 수평 정렬은 위정렬로 변경할게요. 보내는 분 항목을 표현하기 위하여 일행 일렬의 테이블을 추가합니다. 셀 선택 후 사용자 컬럼 추가를 사용하여 보내는 사람 컬럼과 공백 문자열, 그리고 보내는 사람 연락처 컬럼을 플러스 연결자로 연결하여 표현하겠습니다. 셀 선택 후 테두리 없음을 적용하고 미리 보기하여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툴바의 사용자 컬럼을 사용하여 각각의 박스 수량, 운임 구분 컬럼을 선택하여 추가합니다.
수평 정렬을 중앙 정렬로 변경하고 폰트 사이즈도 10으로 변경할게요.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하여 삼행 1열의 테이블을 생성하겠습니다. 셀을 드래그하여 컬럼 추가를 선택하겠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 전화번호, 주소 컬럼을 선택하여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셀의 경계선도 제거할게요. 미리 보기를 확인해 보면 이름은 마지막 한 글자, 전화번호는 마지막 네 글자를 별 문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수를 사용하여 동일하게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 더블클릭 또는 우클릭하여 사용자 컬럼 추가를 선택합니다. 서브스트링을 사용하여 마지막 문자열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연결자를 이용하여 별 문자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셀도 역시 더블클릭하여 표현식 창에서 서브스트링을 사용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글자를 자르고 플러스 연결자를 이용하여 별 문자를 연결하도록 할게요. 미리 보기하여 결과를 확인해 볼까요? 툴바의 바코드를 선택해서 추가해 주세요. 아이템 속성 탭의 바코드 종류를 코드 128을 사용할게요. 바코드 넓이도 50%로 설정하겠습니다. 코드 내용을 더블클릭하여 기본값으로 작성된 데이터를 지우고 운송장 번호 컬럼을 선택해 주세요.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하여 삼행 1열의 테이블을 생성하겠습니다. 셀을 드래그하여 컬럼 추가를 선택 후 보내는 사람 이름, 전화번호, 주소 컬럼을 추가하고 셀의 경계선을 제거할게요. 미리 보기하여 결과를 확인해 볼까요? 배경 이미지와 각 항목에 맞게 데이터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양식지에 인쇄하는 경우에는 인쇄 시 배경 이미지 포함 여부를 옵션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적용해 볼까요? 아이템 선택 후 아이템 속성창에서 인쇄, 저장 여부를 펄스로 주면 미리 보기에서는 표현되지만 실제 프린터로 인쇄 또는 파일로 저장할 때 출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미리 보기 여부 옵션으로 미리 보기 시에도 아이템의 표현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하여 결과를 확인해 볼까요? 이처럼 양식지에 인쇄하는 리포트를 작성할 때는 미리 배경 이미지를 추가하고 디자인한다면 좀 더 쉽게 디자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식지 리포트인 운송장 작성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